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오늘은 불기 2568년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 사찰에서도 마음의 평화, 행복한 세상이라는 표어 아래 석가모니의 탄생을 축하하는 의식이 열렸습니다. 박성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형형색색의 연등이 가득한 사찰에 범종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불자들은 불상 앞에서 기도를 하고 아기 부처를 씻기는 관불의식을 하며 몸과 마음을 청결히 합니다. 불기 2568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포항 보경사에서 봉축 법요식이 열렸습니다. 함부로 얘기하지 마시고 함부로 들은 걸 떠들지 마시고 함부로 들은 걸 말하지 말아라 이런 겁니다. 진정성만 믿고. 올해의 봉축 표어는 마음의 평화, 행복한 세상. 수양을 통해 국민 모두가 마음의 평안을 찾고 세계 평화를 이루자는 뜻이 담겼습니다. 사찰을 찾은 불자들은 두 손 모아 나라와 가정의 안녕을 기원했습니다. 나라도 좀 조용하고 경제도 좋아지고 가족들 전부 건강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하고 모두 행복하고 잘 됐으면. 보경사와 불국사 등 지역 주요 사찰마다 오늘 하루 연등 만들기와 음악회 등 다양한 봉축 행사가 펼쳐졌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올해 1분기 온라인 식품 거래액이 11조 6천억 원을 기록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전통시장에서 식품을 사는 소비자는 점점 줄고 있는데요. 상인들은 이대로 가면 망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자구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변화를 선택한 전통시장 상인들을 이규설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대게와 과메기로 유명한 포항 구룡포항. 구룡포 시장에서 수산물을 파는 조수영 씨는 이제 손님과 마주보고 흥정하는 것보다 휴대폰을 켜고 물건을 파는 게 더 익숙합니다. 보통 10마리 꽉꽉 채워서 가니까 이걸 드셔보신 분들은 그냥 이제 제가 방송만 키면은 후기만 보시고 사시거든요. 온라인에서 신뢰가 쌓이면서 한 번 주문한 고객은 단골이 됐고 매출은 급증했습니다. 대게와 과메기 등 수산물이 풍부한 구룡포 시장에선 점포 16곳이 라이브 커머스 시장에 뛰어들어 전국의 소비자를 공략하고 있습니다. 특구라는 이게 별칭이 있다 보니까 이게 그래서 조금 더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온라인으로 팔았을 때 산지에서 잡아서 바로 보낼 수 있다.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깔끔한 디자인의 가격 표시판은 기본. 생선회도 소포장으로 판매하고 있어 시골 전통시장도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잠기고 쓸려가고 2년 전 태풍 흰남노 내습으로 초토화된 포항 오천시장. 모진 재난은 시장이 변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곳에선 카드와 각종 페이 사용이 자연스럽습니다. 모자와 옷가지를 파는 가게에서도 동해안의 싱싱한 수산물을 썰어 파는 횟집에서도 손님들은 거리낌 없이 카드를 내밀고 상인들도 익숙하게 카드 결제를 진행합니다. 카드가 이거 가지고 사용을 하니까 좋고 어딜 가도 오천시장에 그게 좋아요. 전통시장에선 아직 익숙하지 않은 풍경입니다. 오천시장에선 85%의 점포에서 카드와 충정식 온누리 상품권 결제가 가능하고 상인들은 어린이 그림 그리기 대회까지 열어 고객 확보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오천시장 전체 매출은 2022년보다 15% 증가하는 성과가 나타났습니다. 손님 무조건 오락하는 게 아니고 우리 스스로가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고 아무리 뭐 메이커가 좋고 뭐 좋고 하도 우리 시장만큼 시장 나름대로의 메이커를 만들어 갖고 손님들 유치를 해야 된다. 오시게 해야 된다. 이처럼 전통시장 상인들의 생각도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런 생각의 변화가 매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을지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경상북도는 일하는 부모가 아이를 돌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조기 퇴근과 휴식 지원, 공동체 돌봄 마을 조성 등을 추진합니다.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는 직장에서 조기 퇴근해도 월급을 전액받을 수 있도록 월 최대 400만 원을 보전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거나 다 써버린 근로자를 위해 10시 출근 제도를 추진하고
조기 퇴근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지 않은 기업에 최대 100만 원의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또 소상공인의 경우 출산 시 총 1,200만 원의 보조 인력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이 밖에도 공동시설에서 아이들을 보살피는 돌봄마을과 저출생 극복 시범도시인 들봄 융합특구 등을 조성합니다. 경상북도는 2025 에이펙 정상회의 경주 유치를 위해 포항 경주공항 국제선 취항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경북도는 포항시, 경주시, 한국공항공사, 경북문화관광공사와 협약을 하고 포항 경주공항에 국제선 부정기 편이 쉽게 취항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의 관련 지침에 중앙부처 승인 요건을 시도지사로 개정하도록 건의할 방침입니다. 에이펙 정상회의 개최 도시로 경주가 선정되면 각국 정상과 방문단이 포항 경주공항을 통해 원활하게 드나들 수 있게 됩니다. 눈썹 문신은 미용의 하나라고 여기는 분들 많으시죠? 우리 국민 4명 가운데 1명꼴 약 1,300만 명이 문신 경험이 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대부분은 병원이 아닌 곳에서 시술을 했는데 이를 두고 불법이냐 아니냐 법원 판결도 엇갈려서 논란이 큽니다. 이런 가운데 일반인이 배심원으로 참여한 첫 국민참여재판이 열려 큰 관심을 끌었는데 결론은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조재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반영구 화장사 24살 권모 씨,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대구에 시술소를 차리고 419회에 걸쳐 눈썹 문신 시술을 했습니다. 국민신문고로 불법 의료행위 신고가 됐고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핵심 쟁점은 눈썹 문신이 의료행위이냐 아니냐였습니다. 비의료인 의료행위는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데 어디까지 의료행위인지 명확하지 않아 그동안 법원 판결도 유무죄가 엇갈렸습니다. 일반인 7명이 배심원으로 참여해 이틀 동안 진행한 첫 국민참여재판에서는 4대3으로 유죄 판단을 했습니다. 사람의 생명과 신체,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의료 행위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너무 아쉽고 속상하고 7분 중에서 3분이 무죄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조금이나마 희망이 보인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항소심까지 갈 힘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신업 종사자만 전국에 약 35만 명, 시술을 받은 사람은 1,30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국민 4명 가운데 1명꼴입니다. 대다수 나라에서 문신을 합법화했을 뿐 아니라 2015년에는 고용노동부에서 문신사를 미래 유망 직종 가운데 하나로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문신업계에서는 법 규정 미비 때문에 불법 낙인이 찍히고 문신사 인권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4가지의 관련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저희도 많은 협조를 통해서 자격이라든지 시설관리 규정에 힘써서 보다 빠른 시간 안에 법안이 통과되고 또다시 계속 무죄가 나올 수 있게끔 투쟁하도록 할 거고. 비의료인 눈썹 문신 시술이라는 동일한 사안을 두고 법원 판결도 엇갈려 왔습니다. 일반인이 배심원으로 참여한 첫 국민참여재판에서도 유죄로 판단했는데 기술 발달과 사회 통념 변화에 따른 법 규정이 정비될 때까지 눈썹 문신 불법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재환입니다. 울릉도와 영덕군이 물류 취약 지역으로 지정돼 특별 지원을 받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택배 서비스 격차가 발생하는 일부 도서 산간 지역을 물류 취약 지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제정안을 다음 달 3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물류 취약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주민은 택배비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고 택배기사 1명이 여러 택배사의 물건을 한 번에 배송할 수 있도록 화물 운송 관련 규제도 완화됩니다. 축산농가가 선호하는 풀 사료 알팔파는 국내 재배가 어려워 모두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요. 국내산 품종 개발에 이어 시험 재배도 성공하면서 축산농가의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김건엽 기자입니다. 한우 농장 곁에 푸른 초원이 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사료 가치가 높아 풀 사료의 여왕으로 불리는 알팔파를 재배하는 겁니다. 재배 조건이 맞지 않아 국내에서는 알팔파 재배가 힘든 것으로 여겨졌는데 국내산 품종이 개발되고 지난해 첫 시험 재배에 성공한 데 이어 2번째 재배에 성공했습니다. 논에서 재배하며 토양의 산도를 조절하고 거름을 적정하게 주고 물 빠진 관리를 철저히 한 덕분입니다.
작년에 정읍에서 첫 재배 성공 연세를 보고 오면서 책자를 또 수없이 보고 나도 충분히 할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와서 도전한 결과 이 정도의 작황을 이룬 것 같습니다. 국내 환경에 적합한 2개 품종을 개발하고 전북 정읍과 경남 고성에서 잇따라 시험 재배에 성공하면서 국내 재배 가능성이 한층 더 높아졌습니다. 알팔파 수입은 2013년 16만 4천 톤에서 2021년 19만 1천 톤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고 수입 가격도 계속 올라 축산 농가에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팔파를 국내에서 연중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은 축산 농가의 사료비 절감은 물론 수입 의존도를 낮춰서 국내 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농촌진흥청은 실증 연구를 통해 재배 기술을 축적하는 한편 축산 농가에도 본격적으로 보급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포항시가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최초로 2차 전지 산업 육성을 위한 조례를 마련해 기업 지원에 나섰습니다. 이 조례는 2차 전지 산업 종합계획 수립 시행, 전문 인력 양성, 기업 유치 및 지원,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2차 전지 산업의 날을 지정하고 관련 행사를 열거나 유공자 포상을 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경상북도는 불필요한 규제와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2024 경상북도 규제 개선 아이디어를 공모합니다. 공모 분야는 출산, 육아, 저소득층, 장애인 등 복지 분야, 교통, 주택, 의료 등 일상생활 분야, 청년, 어르신 일자리 분야 등 5개 분야입니다. 이번 공모는 6월 14일까지 한 달간 진행되며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되는 아이디어는 중앙부처와 협의해 개선 작업에 들어갑니다. 포항해양경찰서는 오늘 낮 12시부터 17일 12시까지 동해남부 전 해상에 연안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 단계를 발령했습니다. 포항해경은 동해남부 앞바다에 초속 9에서 12m의 매우 강한 바람과 1에서 5m의 높은 물결이 예상돼 항포구의 선박 안전 상태를 점검하고 낚시객이나 횡단객의 출입 자제를 위해 갯바위, 방파제 등 위험구역을 중심으로 순찰 활동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오는 31일부터 4일간 포항 영일대 해수욕장에서 열리는 포항 국제불빛축제는 무엇보다 안전에 초점을 맞춰 진행됩니다. 불빛축제가 야간에 개최되는 만큼 시는 경찰 소방과 합동으로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는 한편 인파관리용 차량 운행, 실시간 안전문자 중계 등을 통해 사고가 나지 않도록 대비할 계획입니다. 포항시는 또 행사장 시설물을 수시로 점검하고 안전관리 인력을 촘촘하게 배치해 축제를 안전하게 치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소방본부가 2023년 전국 소방정책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면서 5년 연속 수상했습니다. 경북소방본부는 지난해 신설된 119 산불 대응단이 캐나다에서 뛰어난 산불 진화 활동을 벌인 점, 119 구급대가 신속한 출동으로 심정지 환자의 골든타임을 확보한 점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경북소방본부는 우수기관 선정으로 받은 포상금 1,000만 원을 저출생 성금으로 경상북도에 기부했습니다. 포항제철공고와 경산여고가 취업교육과 진학교육 부문에서 각각 경북 최우수 고등학교에 선정됐습니다. 경북교육청이 특성화고와 산업수요 맞춤형고를 대상으로 한 취업교육 부문에 포철공고 외에도 포항과학기술고, 신고공고, 금호공고 등 6개 학교를 우수학교에 선정했습니다. 또 일반계고와 특목고를 대상으로 한 진학교육 부문에서는 경산여고와 더불어 경북과학고와 포항동성고, 김천여고, 성주고 등 9개 학교가 우수학교 표창을 받았습니다. 경주시가 황호동 원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해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합니다. 참가 대상은 예비 창업자로 다음 달 3일까지 신청을 받고 서면평가와 전문가 멘토링을 거쳐 우수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창업자를 선발합니다. 경주시는 결승을 통과한 팀에게 사업화 검증의 기회를 제공하고 창업교육과 지역 창업 프로그램 연계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